안녕하세요.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얘기하다가 조금 더 깊이 더 얘기해볼 자간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자간흑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 수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외부 연골 중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본인의 연골, 그 중에서 가장 지지력이 강한 연골에 해당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 자간흑을 왜 코 수술에 사용하게 됐나? 콧대와 코끝을 조금 더 오똑하고 높게 함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.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서 코의 피부가 좀 더 얇고 코끝을 이루는 코끝 연골,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 연골이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콧구멍 사이를 막고 있는 비중격, 가운데의 벽이라는 뜻이죠. 동양인들에 비해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.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비중격이나 혹은 날개 연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얇고 작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가 좀 둥근 모습을 보이고 좀 낮고 작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결국 높은 코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코끝의 높이를 높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이렇게 약하고 작은 이 연골을 이용해서 그걸 덮고 있는 두꺼운 피부를 뚫고 결국 바깥으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높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기증늑은 시간이 지나면 자간늑에 비해서 기증늑의 흡수도가 조금 더 있다거나 혹은 잘 유지되는 기증늑이라 할지라도 자간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아진다, 지지하는 힘이 좀 더 약해진다,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,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재수술 시에 기존에 있던 연골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도 자간늑과 기증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의 이슈, 즉 어떤 면역세포나 면역체계에 있어서의 이슈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양 유지 및 내구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결국 떼내기 위해서는 상처를 만들어서 떼내야 되고,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흉터가 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간흑을 쓰는데 조금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갈비뼈에 뭔가를 떼내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인해서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, 우리가 수술에 사용하는 건 연골입니다. 연골 자체에는 직접적인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듯 연골에 금이 간다고 해서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고, 통증의 메커니즘이 다 되기 때문에 통증도 생각보다 매우 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간흑을 떼기 위해 사용되는 절개창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흉터가 너무 험하거나 크지 않고 생각보다 좀 작게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복벽의 두께나 상태에 따라서 크기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작게 떼낼 수 있다.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간흑 사용에 가장 두려워하는 통증과 흉터 혹은 후유증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코수술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Official trailer, 자간흑 세리에. 나이가 40대, 50대, 60대